아침 햇살도 비껴가는 낡은 재래시장. 꾀재재한 회색 니트에 누런 앞치마를 두른 박미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야채 좌판을 펼친다. 비닐 천막 아래로 김치 냄새와 비린 물비린내가 섞여 퍼지고 채소는 몇 단 남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칼끝으로 대파를 다듬는 사이 지나가던 젊은 상인 하나가 툭툭 말을 걸었다. 너무 오래 하시네. 이쯤에서 정리하시지 그래요? 자리값도 못 낼 텐데. 할머니는 말없이 웃었다. 무표정한 얼굴 위로 세월이 툭툭 껴 있었다. 그 웃음이 더 기분 나빴는지 옆집 반찬가게 주인은 소리치듯 말했다. 거기 김치국물 또 흘렀잖아요. 누가 그 냄새 때문에 손님이 도망간다니까. 진짜 여긴 도대체 왜 버티는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도 조용히 몸을 숙여 천을 들어 물기를 닦았다. 뒤통수에 박히는 시선들, 젊은 상인들, 땅 주인 행세하는 구청 직원, 모두 그를 동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는 매일같이 그 좌판 앞을 지켰고 비닐 봉투에 묶인 작은 장부를 하나 꺼내 조심스럽게 살폈다. 눈이 침침해 글씨도 겨우 보면서도 매일같이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짚는다. 그 장부 속에는 뜻밖에도 시장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1,000원, 10,000원, 50,000원 생각보다 큰 액수들이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과거 시장이 위태롭던 시절 그녀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단지 그걸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느 날 시장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린다. 재개발 투자 유치 완료. 철거 예정. 상인들은 술렁였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와중에도 박미자 할머니는 좌판을 접지 않는다. 시장 젊은 상인들은 회의 중 그녀를 제일 먼저 나가야 할 사람으로 지목한다. 그날 밤 쪽지장부를 들여다보던 할머니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도 내 돈을 갚지 않았지. 그녀의 눈에 번진 건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닌 아주 오래된 슬픔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시장의 사람들에게 쪽지장부 한 장을 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시장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보다 더 바쁜 낮 시간. 젊은 상인들이 각자의 가게 앞에서 손님 응대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박미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깔끔한 차림으로 좌판 앞에 앉아 있었다. 해진 니트 대신 검정 카디건, 검정 고무신 대신 작은 단화. 조용한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오늘은 뭐 새댁처럼 꾸미셨어요?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말에도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비닐로 감싸놓은 오래된 쪽지장부를 천천히 펼치며 입을 열었다. 김길자 씨, 1,500만 원 기억하시죠?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내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김길자, 반찬가게 주인이자 시장 여성상인연합회의 간사. 젊을 땐 예쁘장한 얼굴로 남자들을 휘어잡던 그녀가 이제는 치매 완나는 눈으로 박미자를 노려본다. 그러나 박미자는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상구 씨, 3,000만 원 정육점 가게 새 들어올 때 도와드렸죠. 그 이름에 주변이 술렁인다. 이상구는 지금 시장 상인회장이자 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괜히 소리쳤다. 아니, 그거야 뭐. 그냥 도움 정도였지. 무슨 돈을 빌렸다고. 박미자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문서라도 보여드릴까요? 당신이 친 차용증도 여기 있답니다. 그 순간 좌판 앞은 조용해졌다. 그녀가 꺼낸 건 낡은 장부뿐만이 아니었다.
함께 들어있던 비닐봉지 안엔 오래된 차용증, 도장, 심지어는 각서까지 있었다. 손에 꼽던 종이 조각 하나하나가 증거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헛소리인 줄 알았던 말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땐 시장이 불났을 때였어요. 누구도 돈 빌려주지 않던 시절에 내가 도와드렸죠. 다들 어렵다고 해서.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받은 사람은 다 있더라고요. 나만 기억했어요. 어떤 이는 쪽지장부를 들여다보며 소리 없이 물러났고 어떤 이는 시선을 피한 채 등을 돌렸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아마도 허탈감이었다. 그런 그녀를 비웃던 젊은 청년 하나가 장부를 힐끔 보며 말했다. 그깟 종이 몇 장 가지고 뭐 어쩌시게요? 설마 돈 받으러 다니시게요? 그 말에 박미자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부터 받으러 다닐 겁니다. 시장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빚을 안 갚은 당신들이겠죠. 그날 저녁 시장 게시판엔 이상한 전단이 붙었다. 쪽지장부 채무자 명단 회수 예정. 명단 첫 줄에 적힌 이름은 이상구 3천만 원, 이자 포함 4,320만 원. 재개발 추진본부가 꾸려진 지 한 달. 시장 상인회, 구청 도시정빚과 시행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시장 한가운데 마련된 천막 회의장.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 마이크는 잡음 섞인 소리를 내고 회의는 형식적인 인사말로 시작됐다. 시장 철거는 예정대로 이달 말부터 진행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다. 대책 없이 쫓겨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그 작은 천막 안을 무겁게 눌렀다. 그때였다. 덜컥 회의장 문이 열리고 빗방울에 젖은 작은 실루엣이 들어섰다. 박미자 할머니였다. 어깨엔 방수도 되지 않는 비닐을 덮었고 손엔 여전히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왜 왔는지 몰랐다. 아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회의는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됩니다. 시행사 팀장이 단호하게 외쳤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걷더니 빈자리에 털썩 앉았다. 관계자 맞아요. 아주 중요한 관계자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어르신, 지금은 공식 회의 중입니다. 나가주셔야. 그 순간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꺼낸 서류 한 장. 이게요. 시장 본건물 부지의 지분 48% 소유권 등기부등본입니다. 제 이름 박미자.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지분 48%? 농담하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녀는 서류를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던졌다. 농담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현실이에요. 이 시장의 반은 제 땅입니다. 나머지 반은 내가 아는 사람들 땅이고요. 몇몇 참석자들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실제 등기부 원본이었고 날짜는 25년 전으로 기재돼 있었다. 25년 전 불났던 시장 기억하시죠? 그때 건물주들이 도산하고 다들 떠났을 때 저는 조용히 그 땅들을 샀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랐으니까요. 시장 상인들 일부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임대료도 안 받으시고 좌판만 펴셨던 건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내 땅이지만 여기가 내 고향이었거든요. 회의장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미자 할머니는 회의장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빈 대표 좌석에 앉았다. 이제부터 회의는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재개발은 반대입니다. 아니,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시장 사람들을 내쫓는 개발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는 개발로요. 내 땅에 내 이웃들이 살아야죠. 그날 이후 시장 안의 바람은 바뀌기 시작했다. 무시당하던 할머니는 어느새 회의의 중심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비가 먹고 시장은 오랜만에 햇살을 맞았다. 그날 이후 박미자 할머니의 좌판은 더 이상 노점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눈을 피하거나 반대로 말을 걸며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그때 돈, 저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요. 이거 이자까지 챙겨왔습니다. 도시락 가게 주인이었다. 40이 넘도록 장사에 실패만 거듭하다 할머니에게 돈을 빌렸던 그였다. 박미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사내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돈보다 기억을 원했어요. 그때 당신이 절실하게 빌려간 순간,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당신은 잊었잖아요.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날 이후 장부에 적힌 이름 중 절반 이상이 그녀를 찾아왔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만에 연락을 해왔고 어떤 이는 딸을 시켜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 시절 당신들이 살기 위해 빌렸다면 지금은 내가 살기 위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해줘서.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아이들은 이제 그녀를 박미자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좌판 정리를 도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정육점의 이상구 전 상인회장만은 회의 이후 연락이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소유권이 드러난 날부터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정육점에만 틀어박혀 손님도 받지 않은 채 문을 걸어 잠갔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댔다. 그러게 그렇게 할머니 무시하더니 지금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지 뭐. 근데 아직도 돈 안 갚았대. 장부에 적힌 금액 제일 크잖아. 3천만 원 넘는 거. 그러던 중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연락이 왔다. 시장 철거 일정은 잠정 보류되었고 시행사 쪽에서도 재검토를 원한다고 전해왔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소유권자의 직접 개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박미자 할머니는 장부를 다시 펼쳤다. 이름에 체크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체크되지 않은 단 하나의 이름. 이상구. 그녀는 오래된 회색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등기우편 이상구 귀하. 그리고 작은 쪽지를 한 장 더 넣었다. 이 돈은 빚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에 붙일 반창고예요.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그날 나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은 나를 모른 척했죠.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은 비어 있었고 정육점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시장 골목 끝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이른 아침. 박미자 할머니는 좌판을 펴기 전 손수레에 올려둔 작은 화분을 하나 꺼내 천천히 닦았다. 잎은 노랗게 바랬지만 아직 생기는 남아 있었고 화분 아래엔 작은 쪽지가 고이 접혀 붙어 있었다. 그날 그 애가 울고 있었다. 그래서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쓸쓸하고 오래된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상구가 돌아왔다. 정육점 앞에서 보이던 굳은 얼굴은 없었다. 대신 눈두덩이 꺼진 중년 남자의 피로한 표정. 손엔 낡은 고무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망설이는 듯 좌판 앞에서 멈췄다. 박미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물었다. 왔어요? 그때 왜 하필 저였어요? 왜 저한테 돈을 빌려줬냐고요?
이상구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떨렸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끝으로 고무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당신이 울고 있었어요. 박미자의 대답은 단호하면서도 담담했다. 당신 기억 못하죠? 겨울이었어요. 전기 끊기고 고기 냉장고 고장나서 한쪽 벽 기대고 있었죠.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상구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땐 그런 기억조차 없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뿐 아니에요. 다들 그 시절을 잊고 싶어 했죠. 근데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눈물 흘리던 그 표정.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던 그 순간. 잠시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모였다. 수군대는 목소리 속엔 흥미도 있었지만 어딘가 숙연한 분위기도 섞여 있었다. 이상구는 고무 가방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따라 나왔다. 동광식육점 대표 이상구. 그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그날 나는 할머니 덕분에 살아났고 지금까지 정육점 지켜올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걸 말 안 하셨습니까? 왜 그 많은 부동산 가지고 계시면서 말하면 뭘 달라질까요? 그때 빌려준 돈은 조건도 계약도 없었어요. 나는 그냥 누군가 살아가는 걸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박미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분명했다. 대신 그 대가로 기억을 원했죠. 누구든 그 시절을 잊지 않기를. 살아남은 당신들이 서로를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이상구는 입술을 꼭 다물고 한참을 고개 숙였다. 그리고는 의외의 행동을 했다. 천천히 좌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이 숨죽였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려다 말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박미자는 일어서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이면 됐어요. 봉투는 안 받아요. 그 대신 오늘 저녁 회의에 꼭 나와주세요. 네, 꼭 나가겠습니다. 이상구는 뒤돌아 걸어가다 문득 멈췄다. 근데 회장님, 왜 아직도 이 좌판에서 파세요? 그렇게 큰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굳이 여기서? 박미자는 오랜 시간 쓴 웃음을 지었다. 이 자리가 내 첫 출근 자리였거든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 떠나고 애도 없이 남겨졌을 때 이 좌판에 앉아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이 자리는 날 잊지 않았거든요. 이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다. 시장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재개발 회의장엔 처음 보는 장면이 펼쳐졌다. 박미자 회장과 이상구, 시장 상인들 수십 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진짜 함께 사는 시장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좌판 옆에 쪽지장부를 두고 앉아 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쌓인 먼지 위로 빛이 떨어지고 좌판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이 맴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삿대질과 욕설이 오가던 시장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박미자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오늘도 좌판 앞에 쪽지장부를 펼쳐두고 앉았다. 기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름 앞에는 작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고 단 몇 개의 이름만이 여백으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어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이경자, 좌판 동료, 1994년 사라짐, 기억됨. 경자야, 잘 지내지? 누군가를 향한 인사처럼
그녀는 말끝을 조용히 흘렸다. 곁에선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회장님, 누구 이름이에요? 여기서 같이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한참 젊었는데 애새 키우면서도 좌판 절대 안 비우던 억척이었지.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는 장부를 닫았다. 그 안에 남은 이름들은 이제 돈이 아닌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들은 그녀가 시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켜내고 싶은 이름들이었다. 그날 저녁 시장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특별히 시장재생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전문가도 참석했다. 저희는 이 시장을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상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미자 아케이드라는 이름은 바로 박미자 회장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얼떨떨한 얼굴로 말했다. 그건 좀 민망하네요. 이상구가 웃으며 말했다. 민망하셔도 할 수 없어요.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회장님의 그 장부 덕분이잖아요. 그러자 누군가 손을 들었다. 저도 하나 제안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는 젊은 청년 상인이었다. 예전엔 할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던 장본인이었다. 저희 좌판마다 예전 장부 속 이름들을 적어두면 어떨까요?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고 누가 누구를 기억하는지. 그걸 이 시장의 역사로 남기는 거예요.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박미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면 여기 이 시장도 죽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시장 곳곳에 작은 이름표들이 붙기 시작했다. 김복래 무김치 천사, 최동갑 손 없는 정육사, 이경자 94년 겨울, 마지막 미소, 박미자 장부를 쓴 사람. 이름들은 간단했지만 그 속엔 이야기가 있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지나가다 멈춰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그리고 그날 밤 시장 스피커에서는 이례적인 방송이 흘러나왔다. 기억을 담은 이름들이 이 시장을 지켜온 진짜 주인들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박미자 회장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할머니, 그 장부 언젠가는 불태우실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 장부는 언젠가 내가 잊혀질 때 내가 여기에 있었단 걸 알려줄 기록이 될 거예요. 시장 한복판.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물건을 흥정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파란 천막 아래 좌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소연이 엄마 하루 1,000원씩 나눠준 천사. 팔순이네 맨날 욕하면서도 챙겨준 이모. 그리고 맨 끝줄 가장 작은 좌판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쪽지장부 잊힌 빛, 기억된 이름. 박미자 할머니의 좌판이었다. 그녀는 장부를 조심스레 덮었다. 이제 거의 모든 이름 옆에는 표시가 붙었고 빌려간 이들도 빌려준 자신도 각자의 상처를 아는 채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딱 한 줄. 가장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 유독 다른 필체로 쓰인 단 한 줄. 박하늘 3,500만 원, 2001.11, 19. 그 줄엔 표시가 없었다. 체크도 취소선도 흔적도 없이 마치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고요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이름만큼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회장님, 이거 누구예요?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 이상구였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좌판 앞에 앉았다.
장부 다 정리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 남았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나 남았지. 이상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박하늘 혹시 가족?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시장의 소음이 마치 멀어지는 듯 주위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내 아들이야. 이상구의 손이 멈칫했다. 예, 내가 아주 젊었을 때 혼자 낳은 아이였어. 사람들 눈 피해서 고향 떠나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 이야기는 너무도 조용히 시작됐다. 박미자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늘이는 영리했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지. 근데 18이 되던 해 나한테 말도 없이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응. 편지 한 장 남기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이상구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몇 해 뒤 연락이 왔어. 자기 힘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장부 마지막 줄을 짚었다. 그때 내가 가진 돈 다 끌어모았지. 퇴직금, 적금, 이웃에게 빌린 돈까지. 그걸 다 보내줬어. 그 이후는요? 다시 연락이 없었어. 그럼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말은 담담했지만 손등위 정맥이 꿈틀거렸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단 한 사람. 다른 이들의 이름은 수십 번씩 음조렸지만 그 이름만은 부르면 눈물이 날까봐 입 밖에도 내지 못한 채였다. 이상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왜 장부에 남겨두신 거예요? 지워버리셔도 됐잖아요. 다들 그 이름은 모르는데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단단히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 애가 내 아들이었다는 걸 나조차 잊게 될까봐. 시장 바람이 지나가고 장부 페이지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다시 덮였다. 그날 밤 박미자 할머니는 좌판을 접고 집으로 돌아온 후 장부를 가슴에 품은 채 오래된 사진함을 꺼냈다. 그 안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꼬마아이와 젊은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엔 이런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하늘이와 엄마 여름시장 앞에서 1987년. 재래시장 입구. 오래된 아스팔트 바닥 위로 그림자가 하나 길게 드리워졌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는 낯선 듯 익숙한 눈빛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가 멈춰선 곳은 쪽지장부 2친 빛 기억된 이름이라 적힌 작은 좌판. 그는 무릎을 굽혀 좌판 위 장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여기 박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곁에서 좌판을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그 이름 어르신 장부 맨 마지막 줄에. 그때였다. 시장 끝자락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 할머니는 오늘도 좌판에 나왔다.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다. 박미자 할머니는 멀리서 남자를 보는 순간 몇 걸음 멈춰섰다. 둘의 시선이 만났다. 오랜 세월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처럼 서로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그 깊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늘이냐? 엄마. 그 한마디에 시장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스피커도 꺼지고 바람도 멈춘 듯 했다. 박하늘은 천천히 다가와 좌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에 작은 검정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박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멀지 않았어. 내 이름은 매일 불렀으니까. 나는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봉투를 건네는 하늘의 손이 떨렸다. 이거
옛날에 빌렸던 돈 이자까지 다 모았어요. 은행에서 이자 계산까지 맡겨서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나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다렸단다. 그 이름 한번 다시 불러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 그 순간 박하늘은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내가 도망간 거예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했지만 결국 나도 회사 무너지고 빚지고 마지막엔 도망치듯 미국으로 갔어요. 괜찮다.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근데 얼마 전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엄마 이름을 봤어요. 박미자, 시장 좌판 할머니, 쪽지장부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 보고 울었어요. 박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부, 내가 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 하늘이 그 줄만큼은 혹시 언젠간 돌아올까봐. 잠시 뒤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묵묵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시장 스피커가 다시 켜졌다. 오늘 마지막 장부가 닫혔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자 할머니는 좌판을 접었다. 장부는 조용히 상자에 담겨 시장 입구 조그만 전시함에 보관되었다. 전시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장부는 시장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 불러주세요. 그리고 좌판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새로 생긴 작은 벤치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미자, 이곳에 있었던 사람. 무시당하던 초라한 할머니는 사실 모두의 기억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